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와 강봉균 전 재경부 장관을 비롯해 5인 공동선대위원장 체제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에 기준금리 조금 낮췄기 때문에 돈이 잘 돌아갑니까? 대기업들한테 족쇄를 세워놓고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해가지고 청년 일자리가 생겨납니까? 예, 각 당의 선거 책임자들로부터 듣는 총선 전략, 릴레이 인터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죠.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만나려고 하는데요. 사실 야당 출신 인사가 새누리당의 총선 수장이 된 것만으로도 큰 화제였는데 최근에는 정부 기조와는 다른 경제 공약을 내놓으면서 또 한 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경제 공약은 쉬운 말로 하자면 이런 겁니다. 시중에 돈을 풀자. 어떻게 푸느냐?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서 기업의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풀자 이겁니다. 이른바 양적 완화 정책인데요. 찬반 논란이 상당합니다. 자, 입장을 직접 들으면서 여러분 판단해 보시죠.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봉균입니다. 예, 양적 완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시중에 돈을 풀자 이런 말씀인데 어떤 효과를 기대하십니까? 그렇게 돈을 풀자, 그렇게 단순히 얘기하지 말고요. 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경제가 지금 구조적으로, 활력을 찾기 어렵게 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는 기업들이 보조조정을 하고 싶어도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거고요. 예, 예. 하나는 가게로 보면은, 집을 사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했는데 그걸 일시에 갚으라고 하니까 가계부채가 문제된다 이런 걱정들을 하잖아요. 하지요. 예. 그걸 푸는 데에 한국은행이 돈을 대주자 이런 얘기예요. 아하. 기업들의 채권을 한국은행이 사주고 그런 게 아니고 산업은행에 예.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을 한국은행이 일부 예. 인수하면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시중에 돈을 풀자는 건 제가 쉽게 말하려고 한마디로 얘기를 한 거고 새누리당이 내놓은 방식을 좀 정리해 보니까 이런 식이더군요. 먼저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채를 사들인다. 그러면 산업은행에 자금 여력이 생기겠죠. 그 돈을 가지고 산업은행이 부실 기업들을 구조조정한다. 이게 이제 한 축 있는 거고 다른 한 축으로는 한국은행이 가계담보대출 증권도 사들여서 일반 가계에도 돈이 돌게 한다. 이러면 경제가 부양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방식 맞습니까? 일반 가계에도 돈을 돌게 한다. 예. 그렇게 건너뛰지 말고 지금 주택 경기가 상당히 얼어붙었잖아요. 얼어붙었죠. 예. 그런데 대출 받고 한 2, 3년 만에 그걸 다 갚아라 하면은 문제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다 평생 일하면서 갚는 장기 분할 생활 제도를 하고 있으니까 예. 우리도 그렇게 바꾸는 해야 된다는 거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은행들이 일시에 받을 것을 장기에 걸쳐서 받으면은 자금이 일시적으로 불일치가 되잖아요. 예. 그런 걸 도와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도와주자. 알겠습니다. 이런 강 위원장님이 내놓은 양적 완화에 대해서 어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이렇게 반론하시더라고요. 여당은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을 못 잡고 있다. 지금까지 8년 동안도 새누리당은 양적 완화했고 대기업 규제 완화도 했는데 우리 경제가 변한 게 뭐가 있느냐. 이런 말씀. 양적 완화가 해법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종인 대표는. 어떻게 그 양반은 진짜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양반이에요. 그분이 더 모르신다? 물론이지. 한두 나라가 아니고 예. 2008년에 이른바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난 뒤에 예? 미국을 필두로 해서 일본, EU 이런 나라가 다 한 게 금리도 낮추면서 양적 완화를 했단 말이에요. 돈을 풀었다고요. 예. 그래서 미국은 그게 성공을 해서 이제는 돈 푸는 것을 중단을 했어요. 그리고 일본도 아베노믹스 처음에 할 때 그 상당히 효과를 봐가지고 일본의 수출 기업들이 아주 좋아져서 이익도 많이 내고 그런데 그게 오래 지속되지 못한 거는 예. 일본은 기업 구조 조정과
이렇게 병행해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이유도 지금 그런 금융 확대 정책으로 예. 그나마 경제가 더 이상 꼬꾸라지지 않고 아하.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나라는 이런 선진국들과 같은 정도의 금융 정책을 해본 일도 없지만은 그리고 그 김정인 대표가 우리나라도 돈을 같이 풀었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건 사실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풀려면 더 적극적으로 풀었어야 되는데 거기에 못 미치게 풀었기 때문이다. 뭐 이런 말씀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아니, 미국, 일본 같은 식의 예. 양적 완화를 예. 해서 한 달에 얼마씩 푼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한 일이 없다고요, 우리는. 아하, 다르다. 그런데 그 얘기를 지금 김종인 대표만 하신 게 아니고요. 네. 이 공약, 그 새누리당 공약 실행하려면 한국은행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줘야 되는데 한국은행 총재가 그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이미 기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양적 완화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시행하는 선진국 상황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딱 잘라서 부정적으로 말씀을 한국은행 총재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어허. 기업들도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익이 나지 않고 적자가 나는 가지는 쳐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세입이 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음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기업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지 하는 그림을 다 갖고 있는데 예. 답답한 거예요. 제대로 안 도와주니까. 어허. 그걸 지금까지 마치 잘 도와준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그건 기업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럼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아, 잘 도와준 게 아니다. 그러면 그 양적 완화에 대해서 한국은행 총재가 부정적으로 말한 부분은 잘 몰라서 그런 겁니까? 그 총재도?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나는 몇 년 전부터 예.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는데 너무 보수적이에요. 지금 미국, 일본, EU뿐이 아니고 심지어 우리보다 덜 선진국인 중국까지도 예. 양적 완화를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않겠다.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말이죠. 기재부가 또 어제 내놓은 내년도 정책을 보니까 긴축으로 방향을 잡았더라고요. 이것도 그럼 새누리당 공약하고 뭘로 잡아요? 긴축 정책을 펴겠다.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이것도 긴축이라는 거는 예. 재정 긴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금융 정책이니까 다른 얘기예요. 아, 그것과는 또 다른 기조다. 완전히 다른 얘기죠.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 완화 정책을 총선 후에 바로 시행하겠다. 이런 공약을 낸 강봉균 새누리당 선대위원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장님, 그 더민주가 내놓은 경제 공약은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셨네요. 네. 예. 근데 김종인 대표가요. 어제 이런 말씀을 했답니다. 강봉균 위원장이 헌법을 잘 읽어본 거냐? 안 읽어봤다. 헌법 119조 2항에 보면 경제의 민주화를 실현하라라고 적혀 있는데 이런 헌법적 가치를 두고 포퓰리즘이라고 강 위원장 비판하면 어떡하느냐? 반문하셨답니다.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그 헌법 119조는 예. 2항만 있는 게 아니고 1항이 있어요. 아, 예. 네, 1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기업과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살리는 이런 거에 기초를 둔다. 원칙을 둔다. 이건 시장경제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이른바 김정인 대표가 자기가 상당히 기여를 했다는 인정하는 거는 2항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경제에만 맡기면은 경제 주체 간에 그 균형이나 조화가 안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위해서 경제 민주화를 한다. 그렇지. 그거는 보완적인 거란 말이에요. 시장 경제에 대한. 그렇잖아요. 예. 그 양반은 상호간에 본말을 전도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상호간에 보완적이라고 하면은 왜 강봉균 위원장께서는 한 가지만 떼서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이룬다는 거는 대기업이 됐든지 중소기업이 됐든지 한쪽을 묶어놓고 하는 거는 조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같이 발전해. 근데 그 양반은 대기업은 묶어놓는 규제를 내야 중소기업이 잘 된다. 이러니까 그거는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 훨씬 수가 많잖아요. 예. 중소기업들 보기에는 그럴듯한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실제로 중소기업도 하는 분들은 대부분 우리나라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연결이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물건을 의미에서 납품하거나 거기서 나오는 물건을 도소매상을 처리해서 팔거나 예. 대기업을 묶어놓으면 어떻게 그게 좋아지겠어요. 그러니까 좀 일종의 선거 때 표심을 잡기 위한 그런 뉘앙스가 많기 때문에 내가 포퓰리즘이라고 한 거예요. 뭐 김종인 대표가 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론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봉균 위원장 생각은 이제 그렇다는 말씀이시고요. 근데 위원장님 지금 청취자 질문도 많이 들어옵니다만 이 경제 민주화라는 건 새누리당도 지난 대선 때 제일 앞장세웠던 공약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왜 그랬답니까? 나는 그때 예. 뭐 새누리당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니시긴 합니다. 민주당에서도 내가 이제 은퇴를 했던 사람이에요. 예예. 그런데 우선 듣기는 민주화라고 그러니까 정치 민주화처럼 경제 민주화도 좋은 걸로 이렇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기 쉽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민주당에서 자꾸 얘기하니까 이게 새누리당 쪽에서도 야 이거 저대로 놔둬서는 우리가 선거에서 상당히 손해를 보겠다. 그래서 김종인 씨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새누리당도 일종의 포퓰리즘 지금 강봉균 위원장 시각이라면 그때 포퓰리즘을 한 건가요? 예, 예. 들어보라고. 그래놓고 예. 김종인 씨하고 경제 전문가들 앉아서 자 그럼 말로만 민주하지 말고 뭘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랬더니 별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한 게 없어서 그때부터 김종인 씨가 소외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민주당에 가서 똑같은 얘기를 4년 전에 했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좋아요. 그 민주화라는 말 가지고 다투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뭘 할 건지 구체적으로 없다고. 없다. 그쪽은. 그러면 새누리당의 다른 경제 전문가들은 그때 말리고 싶었는데 못 말렸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대선 당시? 아니 말을 그렇게 자꾸 건너뛰지 마세요. 아니,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세요. 왜냐하면 새누리당도 경제 전문가들이 여럿 있을 텐데 김종인 대표 혼자 있었던 게 아니고 그럼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김종인 대표가 예. 경제 민주화는 자기가 주장해서 헌법에까지 넣었다 이렇게 일반인들한테 인기가 있으니까 예. 그 양반을 모셔온 거래요. 그런데 진짜 경제 전문가들하고 자 좋다. 예. 좋은데 구체적으로 뭘 하면 됩니까? 없다는 거예요 답이. 답이 없었다. 그거 그럼 대선 후에 답이 없다는 걸 늦게 알게 된 건가요? 아니면 대선 때도 알았는데 그냥 간 건가요? 대선 후에. 그럼. 알겠습니다. 그때 선거 막바지에 김종인 씨가 갔잖아요 거기에. 그렇군요. 예. 그런 의미로 그 당시 것들은 이제 잘못됐다라는 게 강봉균 위원장 말씀이세요. 예. 뭐 질문거리가 워낙 많습니다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듣는 것으로 하고요. 끝까지 깨끗한 정책 대결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예. 새누리당 강봉균 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